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고서는 2월 4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선거 관련 문제 발언 3가지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가 국회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됐죠. 하지만 최종 결과는 한 걸음 정도 물러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이 중에서 정당에게 주는 한 표가 더 힘이 세진 겁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들 중에서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부터 비례대표를 배분하거든요. 이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만 구성된 위성 정당을 꾸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2월 13일자 방송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일방적인 강행처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17일 방송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공언을 했고 이렇게 강행처리, 일방으로 하면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구책이고 정당방위라는 말이에요. 라면서 먼저 말했으니까 합당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건 명백한 탈법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건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시각에서만 사안을 바라본 겁니다. 탈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해서 탈법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선언을 했어도 탈법은 탈법이고 반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니까요. 사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2월 중순을 지나면서 확산세가 강해지니까 이런 보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보도는 종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2월 24일 방송에 출연한 고성국 정치학 박사도 완전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경계에서 심각으로 지금 가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바로 저 경계 단계, 그 기간 중에 지역사회 감염 뚫렸고 그리고 집단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정부의 대처가 늦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고성국 씨 발언은 합리적인 비판의 기본인 사실관계 확인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져있는 주장입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보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기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단계를 격상시켰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고성국 씨 비판은 억지라는 게 드러납니다. 지난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죠. 이후 2월 18일까지 국내 확진자는 3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에 대구 경북 지역 18명을 포함해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월 22일까지 전국 확진자가 43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뒤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날짜인 2월 19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4일 만에 위기 경보를 격상시킨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고성국 씨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고성국 씨의 발언을 보면 저희들이 또는 국민들 다수가 이거는 중국 눈치 본 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종식될 거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먼저 했고 사실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모범적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와 집권 세력이 총선 앞두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잡을 수만 있다면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주관적인 열망이 앞선 나머지 정확하지도 않은 낙관론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책임 있는 인사들이 막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식의 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은 조선일보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는 국내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됐다는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성국 씨 주장이 사실상 조선일보의 논조와 똑같았던 거죠.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이나 CNBC 방송에 출연한 내과 전문의 맷 메카시는 우리나라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빠른 확진자 검사를 칭찬했어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는 외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종식을 언급한 2월 13일을 돌아보면 확진자가 28명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돌발 변수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이었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정말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기 종식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자화자찬만 했겠죠. 애초에 이런 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과 선거 이용론 자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방역 당국의 행동을 하나하나 정치 쟁점화시키면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오해받을 내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되는 거죠.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방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썼죠. 의학적 의미로 쓴 표현이라지만 봉쇄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 쓰지 말았어야 할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과와 함께 수석 대변인직을 내려놨죠. 그런데 채널A 뉴스탑10 2월 26일 방송에 출연한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걸 선거에 연결시켰어요. 4.15 총선이 지금 50일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알다시피 이른바 TK 지역이 제1야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길 또 봉쇄한다는 말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무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라고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봉쇄 발언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비판받을 만한 내용인 건 사실이지만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음모론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도훈 씨 혼자 상상해본 뇌피셜일 뿐인 거죠. 거기에 대구 경북 지역을 제1야당의 근거지라고 표현한 것은 캐캐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지역주의에 쌓여있으니까 대구 봉쇄 발언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라는 상상력이 작동된 거죠.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